저는 정의당이요, 좀 정의로운 정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제는 철저하게 개혁하고 사회 개혁도 우리 사회에 돼야 될 부분이 많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농어민들 이런 사람들의 이익도 이렇게 보호돼야 되고, 소수자의 권익도 일정하게는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괜찮은 진보 정당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을 이렇게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어떻게 모두 종북이냐.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PD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PD는 NL 주사파를, 노동을 중요시하는 오리지널 사회주의적 관점의 PD는 NL 주사파, 한마디로 요즘 이 대한민국의 운동권의 핵심 사조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당은 PD 계열이 많고, 과거에 통진당, 민노당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사파들이 다 들어와서 이석기 등이, 이정희 등이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요, 정의당 쪽 사람들입니다. 지난 1심의 사건 때 북한의 당의 각종 조직, 그 다음에 직위 이름 등을 넘겨줬다고 당 내부에서 2006년에 논란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회찬, 심상정 등이 이끄는 반종북적인 인물들이 탈당을 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들었고, 이 민노당은, 남은 주사파들은 한마디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죠. 2008년 총선에서 심상정, 노회찬 패는 쫄딱 망했고, 그 다음에 민노당 주사파 패도 망했지만은 주사파 패가 의석이 6개인가 있었고 심상정 패는 2석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져 보니까 안 되니까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다시 또 합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3석인가 얻었지요. 그러다가 어찌 됐습니까? 또 총선을 치른 이후에 비례대표 선출이라든지 당내 경선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심상정, 노회찬 패거리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정의당을 만들었고, 그대로 있던 통진당 세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당 해산을 겪었지요. 자, 그렇게 해서 2012년에 또 6석인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 정의당의 지금 뿌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북인, 주사파인 이 통진당 세력, 민노당 세력과 두 번이나 그 문제로 헤어져 놓고, 지금 이번 대선에서 보면 사드 문제나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나, 즉 안보 이념 이슈에 대해서 과거 통진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경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오원준에 국방 전문가를 한 명을 넣어놨는데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반미적이고 이념적으로 운동권 출신보다 더해요. 자, 그런데 이 심상정이 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심상정은 어제 관훈 토론에서,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선언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에 대응 반환에 관한 질문에서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다.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아니라 체제 보장 요구가 가장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상징적인 선언으로 한반도에 전쟁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에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에 매달린다. 과거 한국의 어떤 대통령 한 사람도 자의적 차원이라고 말을 했죠. 이게 대한민국의 종북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저는 시금석적인 워딩이라고 봅니다.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아니라 체제 보장 요구가 가장 중심이라요.
북한이 지금 솔직히 물어봅시다. 체제가 무너질까봐 그런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진짜 주한미군이 북한을 쳐들어갈 거라고 북한이 생각을 한다고 믿습니까? 북한이 진짜 미국이 저희들을 폭격할 거라고 믿는다고 보십니까? 전부 그 사람들을 옹호한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 미국이 포격을 더 세게 보복하라고 한국 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말렸을 것 같습니까? 말릴 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핵이 무슨 북한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한다라는 심상정의 이런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심상정은 한미동맹도 한반도 방위 차원의 동맹에서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방어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동맹을 고정적으로 보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 자, 이제 그래서 한미동맹도 이 존 디펜스, 지역 방어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었던 이 한미동맹을 이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대결이 문제지 북한 억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제 말이 틀리면요. 심상정이나 정의당 당원이 저한테 해명하세요. 충분히 대화하고 해법을 합의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동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초긴장 국면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성한다. 또 말장난하고 자빠졌어요. 북한 인권 결의안은 긴장 국면이거나 긴장 국면이 아니거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인권을 결의하는 거지 도발에 관련되는 결의안이 아닌데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2007년은 남북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획기적인 역사적 기회였다. 노무현이 북한 가고 총리, 부총리 이런 회담한다고. 아니 그런데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10월에. 근데 2007년이 평화의 역사적 기회였다고요? 그래서 기권한 것이 그때는 타당했다고 말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동맹국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미국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선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착각하는 낡은 동맹관을 극복해야 된다. 자, 저는 하나만 물을게요. 미군이 우리가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미국이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미국이 다 나갔다 칩시다. 미군이. 북한이 포를 한 방만 쏴도 대한민국의 주식 가격은 휴지가 될 겁니다. 북한이 자그마한 도발을 해도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흔들릴 것이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이나 자본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자,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높여져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과거에 뿌리와 역사가 없었다면 미국도 진작 주한미군을 뺐을 겁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부터 하도 오랜 기간 서로 얽혀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못하고 서로 엮여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심상정은요, 오늘 주한미국 대사들이 지금 리포트가 간 이래 대사가 아직 공석입니다. 만나가지고요. 뭐가 급해서 26일 새벽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파면대가 이제 며칠 뒤면 새 대통령이 뽑히는데 한반도가 안정돼야 되고 주변이 원망해야 되는데 왜 미국이 이러느냐. 오래간만에 비핵화를 위해 조성된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한중관계도 치명적인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의당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통진당 역할을 대신하려고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서로 똑같은데 과거에 뭐 때문에 헤어졌습니까? 자, 트럼프의 사드 10억 불 비용 물으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동맹국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사드 배치를 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일이다. 박근혜가 쫓겨나기 전까지는 정통성이 있었지요. 이자들은 이제 말을 함부로 합니다. 파면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통성이 있었지요. 밀실 결정, 야밤 반입, 도둑 배치, 그리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넘긴다 어쩐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대한민국에 정의당이 없어도, 심상정이 없어도 종북이 차고 넘칩니다. 그야말로 곳곳에 종북, 친북, 침중,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진보 정당이, 야당에도 심상정 의원처럼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 1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6명밖에 없는 정의당이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아젠다가 있는데 이 대선에서 이념적인 문제에 이렇게 몰두하면서 과거 통진당의 종북들이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반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야당이 있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야당이 있는데 3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진보 정당 하나가 대표를 해야 될 부분이면 이 야당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야당이 재벌하고 붙어먹고 재벌이 야당 뒤에 서서 정권을 다 움직이고, 엊그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삼성에서 보고서 받은 게 뭐가 나쁘냐,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다 받아서 판단하는 거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인간은 내 방송 보지 마세요. 무식하면 입을 쳐닫고 있길 바랍니다. 정경련 앞잡이 아니면요. 노무현 정권 때 아예 전국 운영 목표, 지표 등을 다 받아와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장차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개각, 조각, 명단 추천받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다 제보가 나왔는데 무슨 자료 하나쯤 참고할 수도 있지,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 제 방송 보지 마세요. 그쯤 되면 그런 인간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이 정치를 지배하는 문제를 다 헤쳐도 6명으로서는 역부족일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기득권 여야 정치 세력이 쳐다보지 않는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든 노인요, 표는 많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의 복지에서 사각지대입니다. 야당은 자기들 표 안 찍는다고 쳐다도 안 봐요. 자, 대한민국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100만 명에 가까운데 그 중에 3분의 2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강남역 살인사건도 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돌봅니까? 희귀꼬물이라고 부르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이런 사람은 누가 돌보냐?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의 소수와 약자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집중을 해도 충분할 건데, 굳이 친북, 종북 성향이 수두룩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이 있는데 정의당까지 나서서 그런 목소리를 똑같이 내고 대선의 주요 이슈로 그걸 몰고 가는 것이 그나마 정말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 공약들 경쟁도 되고 있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은 대선에서 소외되고 있고, 마치 무슨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모호한 말로 모든 것을 다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정의당이 굳이 과거의 통진당 역할을 대행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저희가 어디 있냐는 겁니까? 요즘 토론 제일 잘했다 하고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이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됐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열몇 석 있던 통진당 시절로 돌아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의당식의 진보 정당이라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보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구지 진보가 아닙니다. 북한은 파쇼지요. 그게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정의당은 통진당을 미워하더니 이제는 미워하면서 너무 닮아버렸습니다.